네, 말 안 해주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치 이동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먼저 평행 이동은 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좌우로 이동하는 거고,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위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평행 이동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배워왔다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1차 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됐었죠? y 절편 결정했었던 거 있었잖아. 그 다음 2차 함수에서는 평행 이동을 함으로써 누구의 위치를 바꿨어? 꼭지점의 위치를 바꿨잖아. 그게 바로 평행 이동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y는 fx. 물론 요놈이 함수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어. 보통 우리가 함수로 나타낼 때는 y는 fx라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xy가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y는 0. 이거를 뭐 음함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xy가 모두 들어있는 건 똑같으니까. 자, 이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좌우로 이동하는 건데 x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어떤 y는 fx란 요놈을 x축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p만큼 이동해요 라고 하면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의 x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써줍니다. 부호가 반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함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거를 기준으로 가면 y는 f x-p 이렇게 돼요.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x자리에 x-p를 쓴다는 건 뭐에 대한 얘기야? 함수식에서의 얘기야. 함수식에서의 얘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에 지금 이동 얘기하고 있어요? 도형을 이동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쌤이 점의 이동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도형의 이동,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역시 y축 방향으로 똑같이 q만큼 만약에 평행 이동해요 라고 하면 y자리에 누구를 써줘요? y-q를 쓰는 거야. 따라서 이 y자리에 y-q가 들어가니까 그놈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y는 fx 플러스 q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뒤에 더해주고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요 x자리에 빼줘요. 요렇게 우리 기억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자, 요거를요 이제부터 점의 이동과 같이 점의 이동을 얘기하면서 같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도형의 이동이 중요해서 도형의 이동부터 이야기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점의 이동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요 놈의 좌표가 A,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요때의 X좌표 얘가 A고요. 요때의 Y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B.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요 점을 그냥 처음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X축이니까 좌우로 이동하는 거죠.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X좌표 자체가 얼마만큼? P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놈의 좌표는 누가 되죠? A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A 플러스 P인 거야. 이게 당연하겠죠. A라는 놈을 P만큼 옮겼으니까. 물론 P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거고 P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였을 거란 뜻일 거라고. 마찬가지로 요 놈을 요번에는 Y축 방향으로 내가 Q만큼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라고 하면 이 Y좌표 자체가 얼마만큼? Q만큼 옮겨갔을 테니까 요때 Y좌표는 B 플러스 Q가 된다고.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기는 게 결과적으로 둘을 한꺼번에 하면 요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표평면상에서는 결국은 X방향, Y방향이라는 축에 평행하도록만 움직여야 되니까 X방향, Y방향 이렇게 움직인 결과가 요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상에 앞으로 우리 요런 이동은요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걸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요 놈의 새로운 좌표를 P'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어떤 좌표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P, B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점은 이렇게 되는데 도형일 때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도형일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너 뭐 했다고 땀이 이렇게 쏟아지니? 뭐 잠깐 얘기했다고.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좌표 평면상에 어떤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어. 자, 요 놈을 편의상 y는 fx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도형이라고 치자. 이랬을 때 이 도형 자체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것은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라는 뜻일 거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y는 fx, 이 y는 fx라는 이 식은 지금 이 도형을 만족하는 식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x좌표와 y좌표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둘 사이에 뭘로? 관계식으로 그 도형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자, 모든 점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한 점만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요 놈의 좌표를요 이렇게 놓을게요. 요 놈을 만족하니까 x, y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x, y입니다. 자, 요 놈을요 아까 우리 저기서 했던 것처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 볼 거야.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선 얘가 이동한 거지만 사실은 뭐라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똑같은 결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새로 이동한 요 점은요, 요 점은 새로운 x좌표와 새로운 y좌표를 갖겠지? 그래서 요 놈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 다시 이 처음의 도형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도형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해야 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점이 이동했으니까 x 프라임이라는 놈은 x 플러스 p인 거고 y 프라임이라는 놈은 y 플러스 q인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으로 원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은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처음에 알고 있는 여기는 지금 xy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잖아. 요 x와 y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요 x 자리에 변형된 식, y 자리에 변형된 걸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x는 뭘로 표현할 수 있고 x 프라임 마이너스 p로 표현할 수 있고 y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y 프라임 마이너스 q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랬을 때 주어진 y하고 x 자리에 이제 요 놈을 집어넣어 보면 y 프라임 마이너스 q는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p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결국은 얘가 바로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이 식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식일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선생님 그러면 아까 여기 얘기했던 x자리에 x-p, y자리에 y-q가 아니라 프라임 써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편의상 xy, x'Y'I라고 썼지.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했잖아. 어쨌든 이 좌표 평면에 있는 놈은 전부 x좌표와 y좌표로 표현되는 거잖아. 어쨌든 x좌표에 해당하는 놈을 x'I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고 y좌표에 해당하는 놈을 y'I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x'과 y'도 결국 좌표 평면상에 있는 x, y를 나타내는 식인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요식은 프라임 상관없이 어떻게? y는 f의 x 프라임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야? 요게 부호가 x-p, y-q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원래 점을 이용해서 이동한 점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원래 점은 이동한 점의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반대로 들어가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게 무슨 수학에서만 특별한 법칙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라고.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학생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헷갈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 1차적으로 요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는 건 특별히 어려운 얘기들 아니잖아요. 그죠? x축으로 p만큼 옮기면 x자리에 x-p, y자리에 y-q. 다만 이거는 뭐다? 도형이다. 점은 당연히 그대로 플러스 p 플러스 q 써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평행이동은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평행이동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볼까?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 이차함수 중3 때 처음 배웠을 때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잖아요. 요 이차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은 0 플러스 p 0 플러스 q가 꼭지점이 돼야 되는 거 맞고 점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맞잖아. 근데 식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된다고 기억하고 있지?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은 이 정도만 여러분 간단히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대칭이동인데요. 대칭이동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먼저 어떤 대칭이동들이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대칭이동은요. 대칭이동은 크게 첫 번째 선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대칭 처음 배울 때 대칭의 중심 이런 거 안 했나? 선대칭, 점대칭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냥 설명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선대칭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축이지, 축. 그래서 x축 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y축 대칭이 있고요. 세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는 어떤 특정한 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복잡하긴 하거든?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자, 1번, 2번, 3번에 대한 거는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좌표평면상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 자, 좌표평면상에서 일사분면위에 편의상 일사분면위에 어떤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A, B예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요 놈을 선에 대해서 하나씩 대칭 이동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대칭이 무슨 뜻이죠? 대칭이 뭐야? 초등학교식의 대답이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수학적으로 이거야.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 거리는 같다가 포인트라고. 물론 방향도 반대예요. 그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해요. 속으로 생각해. 그 얘기야 그 얘기잖아 새끼야. 맞는데 수학은 정확하게 수학적 용어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X축 대칭해 봅시다. X축 대칭이란 얘기는 X축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X축이 대칭의 중심, 기준이 돼서 이 X축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같고 방향은 어디로?
반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리는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편의상 나는 B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요 점에 X좌표는 뭐겠어? 그대로 A겠죠? 맞니? Y좌표는 뭘까요? B를 X축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옮겼으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B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아, 뭐를 했더니 X축 대칭을 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Y의 부호가. X축 대칭을 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X축 대칭을 했더니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좌표 평면상에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Y축, X축 대칭이니까 X축을 점프해서 띄워야 되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두 번째, Y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Y축 대칭은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Y축이 대칭의 중심이 되니까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요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봤을 때 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일 거고요. Y좌표는 그대로 누구일까요? B. 자, 요 점을 C라고 한다면 요 점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 B가 된다는 뜻일 거야. Y축 대칭을 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축 대칭했더니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요.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거는 도형이나 점이나 똑같아. 도형이나, 왜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나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도형과 점이 똑같습니다. X축, Y축 대칭은. 자, 그 다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 있네.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그릴 거야. 자,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 요거 좀 이따 수하에서 다음 단에서 배우게 될 역함수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함수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Y는 X 대칭은 조금 잘 봐둬야 돼.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먼저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상에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야. 자, 좌표 평면상에는 그냥 Y는 X라는 직선은 없어. 그럼 우리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놈은 누구?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야. 이때 여기에 어떤 점 A가 있어요. 역시 X좌표 A, Y좌표 B야. 근데 요놈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 이번에는 얘가 대칭의 중심이 돼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어떻게 옮겨가야 될까? 요로 옮겨가야 된다는 뜻이야. 요로. 이게 바로 누구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한 놈이에요. 자, 그럼 보자. 선생님이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 놈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보세요. 요렇게 원점으로부터 선을 그었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당연히 둘 다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요 변 길이 대칭의 정의니까 요 길이 갖고 요거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두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어야겠죠. 맞지? 이게 합동이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여기서 X축으로 여기서 Y축으로 그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따져보면 합동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자. 요 좌표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던 거야? A였죠. 그게 요로 이동하면 이만큼의 길이, 즉 이 길이가 뭐하고 똑같아져? 이 길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면 합동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A라는 이 X축에 있는 점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A라는 놈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여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B라는 놈이 어디로 갈까? 요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B라는 놈의 X좌표가 누가 되고? B가 되고. Y좌표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A가 돼버리는 거야. 즉 A, B라는 놈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어떻게 됐어? X와 Y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x와 y 자리가 바뀌어. 이것도 역시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xy만 바꾸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잖아. 그럼 부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xy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은 어떻게 해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점도 그렇고 도형도 그렇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은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는 복잡한 거 나중에 좀 볼 거고, 저런 비슷한 거 중에 조금 단순한 게 있어요. 단순한 거. 이런 거 뭐냐면, 자, 역시 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 요런 것 중에 조금 단순화시킨 게 이런 직선이야. 뭐 y는 k, 뭐 x는 n 썼으니까 뭐 l, 요런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요. 이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먼저 x는 l부터 볼게요. x는 l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말 그대로 x 값이 l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 이게 x는 l이라는 직선이죠. 요 점에 대해서 뭐 a, b가 어디 있다고 할까?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니다. 여기 있다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요 놈의 좌표가 a, b예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요 놈을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x는 l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이 직선이 대칭의 중심이 되니까 거리는 같고 방향만 어떻게? 반대. 요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의 y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y좌표는 그대로야. y좌표는 그대로야. 자,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 a란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야. 근데 우리 거리는 요 길이가 같은 거잖아.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요만큼씩 몇 번을 가는 거야? 2번. 아니면 l에서부터 1번.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니?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뭐가 될까요? A 빼기 A-L이 되겠죠? 맞니? 근데 우리는 그만큼을 어디에서부터? L에서부터 반대로 가니까 요 점의 좌표는 다시 L-A-L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요 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EL-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요때의 x좌표는 뭐가 된다고? EL-A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외울 게 아니고요. 찾아줘야 돼.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요 두 번째 거는 y는 k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대칭. 근데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한 대칭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얘기할 거고요. 자,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입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울 겁니다. 두 번째, 점대칭. 자,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점대칭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좌표평면상의 대표적인 점. 누구?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특정한 점, A, B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이렇게 살펴볼 거야. 자, 편의상 여기 A, B가 나오니까 그냥 X좌표, Y좌표를 X, Y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어떤 점 X, Y가 있어. 그대로 그냥 쓴 거야. 여기 X, 여기 Y. 요 놈을 어떻게 하라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원점이 대칭의 중심이 돼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렇게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금방 보입니다. 요때 X좌표 뭐 되겠니? 결국 얘가 거리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얘와 얘도 거리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Y가 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즉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원점 대칭은요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y를 써주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대칭. 요거까지만 하면은 사실 설명하는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명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역시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 x, y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 여기가 y야. 요 놈을 어떤 특정한 점, 요쯤에 찍어볼까? P라는 점이 있어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A, B에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썼던 것처럼 새로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을 거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찾을 때는 이렇게 찾습니다. 점 대칭, 아까 저기 있지만 대칭은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 거꾸로 얘기하면 이 P라는 점이 요 점과 요 점의 뭐인 거야?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 X좌표끼리 더해. 그래서 얼마? 반으로 나눠. 그게 요 놈의 X좌표는 누가 돼야 되고? A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해. 그래서 반으로 나눠. 그게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누구라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이 누군지 찾고 싶다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X'은 어떻게 돼요? 2A-X 이렇게 될 거고, Y'은요 2B-Y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 X, Y를 A, B라는 점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외우지 말고요. 어떤 성질 이용하자고? 원래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의 중점이 이 대칭의 중심은 얘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좌표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 공식 외우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다 끝났어. 설명 다 한 겁니다. 설명 다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들을 쭉쭉 풀어 나갈 볼 건데, 이게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얼마 되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54번. 이 예전에는 이 이동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많이 안 나와. 자, 2635번 봅니다. 2635번을 살펴보면요. 자, 2,1이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갔대요? 마이너스 1,2로 옮겨갔답니다. 이러한 평행 이동이래요. 그러면 A, B가 1,-2로 움직이면 이때 A, B 값이 뭐냐 그랬어. 자, 평행 이동이니까 우린 이렇게 놓자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 자, 얘는 지금 도형이야, 점이야? 점이죠? 그럼 2,1을 X축으로 N만큼, X좌표 2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 뭐가 돼? 2 플러스 M이 돼야겠죠? 그게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있으니까 1 플러스 N이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찾을 수 있잖아. M은 얼마고? 마이너스 3. N은 얼마요? 1. 그러면 요번에는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면 다시 요 놈을 이동했으니까 A-3이 누가 된다는 뜻이고 1이 된다는 뜻이고,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A는 4,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는 레벨 3도 없을 거예요. 단순한 문제여서.
그죠? 네. 두 번째 갑니다. 2644번이에요. 요 밑으로 갈까?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자, 요 놈을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랬더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됐답니다. n 값을 구하래. 자, 이 놈은 점을 이동하란 얘기야? 도형을 이동하란 얘기야? 이번엔 도형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식의 x자리에 도형이니까 누굴 써주라고? x 마이너스 1을 써주라고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 도형의 y자리에 y 마이너스 n을 써주라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의 x자리에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고, y자리에 누굴 써줘야 된다고요? y-n 그대로 써주면 이제는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식만 좀 정리해 볼까요? 2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n 위아래 식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얘가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돼야 된다는 뜻일 거고, 따라서 이때 n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요. 평행 이동이 더 쉽기는 해요. 대칭 이동보다. 대칭 이동도 쉬워. 자, 여기도 레벨 3가 없어.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자, 2653번 봅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c.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4와 일치하였다. 이때 a, b, c 값을 찾아서 더하라. 뭐 그냥 단순하게 하면 우리 앞에 했었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x자리에 뭐 써라? x 마이너스 3 써라. 그럼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y축을 이만큼이니까 y자리에 뭐 써라? y 마이너스 1 써라.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누구와 같아진대? 얘하고 같아진대. 그러면 c 값은 얼마야 된다는 얘기고?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뭐 되면 돼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도 뭐 되면 돼요? 0. 그럼 이때 a 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a 플러스 3. 선생님 잘못 썼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a가 그냥 3이어야 되네. 쏘리. 네 맞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도형에서는 x자리에 x 플러스 3 쓴 게 맞아요. a, b, c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요. 여기도 레벨 3가 없죠? 3가 없습니다. 자, 대칭 이동이에요. 우리 오늘 다 할 수 있을래나? 아니요. 하기 싫은 거죠? 유형 몇 개나 있냐? 꽤 되나? 별로 안 될 거야 아마. 14? 애매하다. 애매해. 그래, 우리 급한 것도 없고. 학교에서 도형 이동하고 있니 지금? 네. 그래요. 도형 이동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자, 2614번입니다. 요 놈을요 어떻게 하래? x축 대칭하래요. x축 대칭해서 점 P를 만들었고요. 요 P를 다시 하나씩 해버릴까? 자, x축 대칭 조심해야 됩니다. x축 대칭이면 어떻게? y의 부호를 반대로. x축이면 y의 부호를 반대로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럼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놈을 다시 어떻게 하래요?
원점 대칭하래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원점 대칭은요,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꿔주자. 그럼 이때 q는요 마이너스 4,2가 된다라는 뜻이겠네. 이때 누구의 길이를 구하래? p부터 q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어땠을까요? pq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설마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에 제곱. 88에 64, 4, 46 루트 80 어떻게 되나요? 4 루트 5. 이렇게 바로 거리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심한 문제를 안 풀어본 것도 있지만 도형의 이동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지? 응, 별거 없죠? 예. 2671번.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칠판 정리를 할 동안 문제를 한번 읽어보셔요. 뭔가 얘기가 복잡하죠? y는 x 대칭 이동을 라고 하자. 원점 대칭을 g라 하자. 1,1을 f g f g 2025번. 뭐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뭐 찾자는 얘기야? 규칙선 찾자는 얘기겠지. 그리고 짐작되지 않나요? 몇 번의 규칙을 거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자기 자리로 되돌아올 것 같다. 예. 그죠? 그런 의미일 거야. 자, 근데 이거 우리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 나쁜 사람 없으니까. 자, 딱 보는 순간 이거 몇 번 이동하면은 제대로 되돌아올 것 같아? 네. 이유는? 이게 뭐야?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랬어? x와 y 자리를 바꾸란 얘기죠? 네. 그게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럼 몇 번 바꾸면 제자리로 오겠어? 2번. 갔다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y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xy의 부호를 몇 번 바꾸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거야? 2번. 그러면 fg가 번갈아 가면서 오니까 결국 몇 번 바꾸면? f 2번, g 2번, 총 몇 번? 4번 바꾸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죠? 이 얘기야. 그러면 2025번 안에는 4번씩 순환하는 게 몇 번 있을 거냐? 라는 얘기인데 2024가 4의 배수죠? 거기다가 몇 번 더가? 한 번. 그럼 뭐 하나 더 하라는 얘기야? f. y는 x의 대칭 이동하래? 그럼 뭐가 되겠어? 2,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왜 레벨 3인지는 사실 선생님 잘 모르겠고요. 이게 원래 의도하는 건 뭐니? 이렇게 한 번씩 해봐가지고 언제 제자리로 돌아온지 찾으라는 게 원래 문제의 의도라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의도나 뭐 선생님들 이렇게 풀겠죠? 한 번 이동하면 뭐 되고? 2,1. g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f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g 이동하면 1,2. 아,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두 번이면 제자리, 총 4번이면 온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겁니다. 여기에 레벨 3가 또 없지요? 네. 자, 2675번. 2675번 봅시다. 2675번 이렇게 됐어. y는 2x-3을 y는 x의 대칭. 자, 이거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대칭한 걸 L1, 요 놈을 다시 원점 대칭 L2라고 했을 때 L2의 y절편. 예. 아니다. 깊은 얘기는 나중에 심한 문제 나오면 그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우린 요 문제에만 충실해서 풉시다.
자, 먼저 첫 번째. y는 2x-3을 뭐 하래? y는 x에 대칭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와 y를 바꾸라고 그랬죠? x, y 바꿉시다. 그러면 L1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다? x, y 바꾸면 x는 2y-3이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꼴, y는 꼴로 바꿔도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놈을 뭐 하랬어? 원점 대칭하래.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x,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x,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다른 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x,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때 누굴 구하래? y절편.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x가 0일 때 y값 얼마인지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0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y값으로 뭐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자, 보세요. 결국 이 문제의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할게. 우리가 마지막에 푸는 문제는 누굽니까? y절편 찾는 거죠, y절편? 그지? 그러면 결국에 요 놈의 y절편은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해서 얍쉽게 설명할게. 요 놈의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잖아. 그럼 이 y절편은요. 요 직선에 지금 우리는 요 직선이야. 자, 요 직선이 잠깐만 암산 좀 대충 해보고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사실 이 직선이 누군지도 몰라, 그지? 요 놈의 y절편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그럼 이 y절편도 이 처음에 있던 이 직선 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이동을 거쳐서 도착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요 대칭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어떤 점이 요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는 요 놈의 y절편을 모르니까 편의상 뭐 0,n이라고 이렇게 놔볼게. 0,n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요 놈을 대칭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거꾸로. 자, 처음에 요 놈을 원점 대칭해서 만들어졌지.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거꾸로 원점 대칭을 거꾸로 하면 역시 또 뭐가 돼?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거꾸로 원점 대칭하면 뭐가 되겠어? n, 0, 마이너스 n. 맞니? 그 다음 요 놈을 거꾸로 y는 x에 거꾸로 대칭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n, 0이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n, 0이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n, 0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 n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꼭 주어진 방향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찾아 나가는 것도 대칭 이동의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